제10장 평규치 정리, 로피탈 법칙, 그리고 테일러 정리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정리들을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리들은 워낙 이 미분적 분학 교과정 그리고 우리 경제수학 교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또 활용 빈도수가 높은 정리들입니다. 잘 익혀둘 필요가 있고요. 학교 시험에도 곧잘 나오니까 각각의 정리가 가정 그리고 결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쓰임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0장 1절 평규치 정리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 안에서는 프랑스 수학자 롤이 만든 롤의 정리를 먼저 공부한 뒤에 그리고 라그랑지가 만든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는 롤이 만든 정리를 더 일반화시켜 놓은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를 코시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더 일반화시켰어요. 그래서 코시의 평균값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롤의 정리,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 코시의 평균값 정리 또는 그냥 간단하게 코시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개의 정리들을 이 절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롤의 정리부터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롤의 정리는 미분적 분학 초창기에 나왔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적 분학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그런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오늘날은 수학적 정리가 워낙 많아서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정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이 개념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롤이라는 프랑스 수학자는 이 미분적 분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네 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되게 간단한 정리이긴 한데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런 정리를 찾아냈다는 것이 그만큼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롤의 정리는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롤의 정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롤의 정리의 큰 틀인데요. 자,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함수 fx가 패구한 a 변에서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 fx가 개구간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관 AB 안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러면 이 함수가 두 번째 조건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F'이 구해지는데 이 F'이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라는 것을 찾아낸 정리입니다. 즉 함수 fx가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고 개관 AB 안에서 미분 가능하고 FA하고 FB가 같다면 F'C 이퀄 0이 되는 점 C가 개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롤의 정리입니다. 자, 이 롤의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예를 듣기 위해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수 fx가 문제 가정에 패관에서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 기호는 간단하게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연속이므로 우리는 앞절에서 뭘 배웠었냐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최대 최소 정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패관에서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 함수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찾을 수 있다는 정리거든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자, 이제 함수의 최대값 m과 최소값 m이 존재합니다. 패관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앞절에서 공부했던 최대 최소 정리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문자음이 최소값이고 대문자음이 최대값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가장 큰 게 m이었다는 얘기고 가장 작은 게 m이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영역 안에서 정의된 모든 함수값들은 이 값 아니면 이 값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우리는 이 함수 fx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fx가 상수함수였을 때입니다.
즉 이 함수 fx가 정의 아래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k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fx가 상수함수였을 때 fx가 k라 한다면은,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상수함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k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다 k잖아요. 자, 볼까요? 그러면은 폐관 AB 안에서 일단 연속이고, 그리고 객관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A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이 다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상수함수인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 이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상수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F'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양 끝점을 제외한 객관 AB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F'이 0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객관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편의상 실어 놓는다면 F'C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객관 안에 있는 점이에요. 자, 객관을 이렇게 양 끝점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객관 AB 안에 속하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이 C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이 다 C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F'C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무수히 많지만 최소한도 하나는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상수함수인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K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값도 K고요. 최대값도 K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상수함수는 최대, 최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상수함수일 경우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곧 최대값이면서 동시에 최소값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수함수인 경우는 해결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부등식을 얻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얘가 K였을 때 소문자임도 K가 되고 대문자임도 K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문자임이나 대문자임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K이고 이제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하려고 해요. 상수함수인 경우는 해결했으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조목조목 경우의 수를 나눠서 직면을 하려고 하는데요. 즉 만약에 M이 K가 되지만 이 대문자임은 K보다 이게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만약에 K였을 때 대문자임은 K보다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M이 K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1대로 보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M이 K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좀 등호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나눠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양 끝점에서 함수값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문제에서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다 K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FA도 FB도 얘네들 전부 다 K예요. 이 값이. 자, 그런데 소문자 M은 원래 최소값을 말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 소문자 M이 K가 되는 경우를 지금 생각하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K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즉 요 점에서도 최소값이 있고 요 점에서도 최소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문자 M은 당연히 이 소문자 M보다 큰 값이죠. 최대값이라 얘기를 했고 이제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좀 다루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이게 최소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작아야 되니까 결국 이런 형태의 어떤 그래프를 아무나 하나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보다시피 얘가 최대값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대문자 M은 바로 K가 아니에요. 이 대문자 M은 당연히 K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어떤 적당한 X값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M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값을 자, 편의상 C라 놔 보겠습니다. C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M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C는
A나 B가 아니죠. 왜냐하면 C가 만약에 A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대문자임이 K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정을 더 확실하게 할게요. M은 K이고 대문자임은 K보다 큰 경우예요.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고 얘는 최대값이라 얘기를 했고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 1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C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만약에 C가 A나 B가 된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모두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미 첫 번째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C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 사이 어딘가에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걸 글로 이제 해볼게요. 요거 1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FC = M을 만족하는 C가 분명히 개구간 AB 안에 존재합니다. 만약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A가 되거나 B가 되는 순간에 상수함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미 첫 번째 경우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C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앞에서 페르마 정리라는 것을 공부했었잖아요. 이 페르마 정리 어떤 정리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함수 fx가 한 점에서 그 값을 갖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이것이 페르마 정리였었잖아요. 이 페르마 정리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얘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대라는 얘기니까 얘가 결국 극대값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최대란 말은 여러 개의 극대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예요. 즉 극대들 중에서 결국 최대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모든 극대가 다 최대가 되진 않지만 최대값이라는 말은 곧 그 점이 극대값이기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을 가졌으니까 요 점에서 결국 극값을 갖게 돼요. 정확한 이제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극대이자고 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죠. 이미 가정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페르마 정리를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얘가 극대이자고 최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F'C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F'C는 0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C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F'C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세 번째 경우를 볼까요?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봅시다. 대문자임이 K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요. 이제 대문자임이 K가 되고 상수함수인 경우는 이제 끝났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소문자임은 K보다 작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값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A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이 K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최대값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얘가 최대값입니다. 즉 M이면서 K가 된 거죠. 그런데 소문자 M은 최소를 나타내죠.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가 되는 점이 분명히 있겠죠.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그림선은 여기가 최소가 되겠군요. 이 점이 소문자 M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점을 편의상 실어 나와 볼까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얘가 소문자 M이 최소고 얘가 최대인데 최대값이 K라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은 값이 소문자 M이 되는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FC = M이 되는 점 C가 연속함수라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그 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런 C가 개구안의 AB 안에 존재합니다.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함수값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블자로 이 두 점에서 최소임에서 값이 똑같으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C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C가 만약에 A면 최소나 최대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상수함수가 돼서 이미 증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C가 분명히 있어요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똑같은 이치로 얘가
당연히 C에서 최소이자 곧 극소를 갖죠. 그리고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페르마 정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요 명제를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그냥 썼다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페르마 정리에서 F'C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경우는 바로 이 K가 최소도 아니고 최대도 아닌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닌 경우예요. 자, 네 번째 경우를 봅니다. 이제 fx가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 수식을 써서 볼게요. A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 얘네들이 바로 FA하고 FB가 문제에서 같다고 했고 그것을 K라 놨었는데, 자, 이제 얘네들이 K가 돼요. 양 끝점에서 함수값은 K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 이제 소문자 m보다 크고 대문자 m보다 작은,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까요?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무나 하나 그려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값은 K보다 크고 최소값은 K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점, 자, 이게 최대가 되는 점이잖아요. 이게 최소가 되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FC1이 대문자 m이 되고 FC2가 소문자 m이 되는 점 C1과 C2가 당연히 계관 AB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C1과 C2는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이미 이 말 때문에 최대값은 K보다 크고 최소값이 K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A에서 함수값이 K고 B에서 함수값이 K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가 C1, 여기가 C2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아까와 똑같은 이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페르마 정리를 또 적용할 겁니다. C1에서 이 함수는 극대값을 갖죠. 최대이자 곧 극대값,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 개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 페르마 정리로부터 F'C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페르마 정리를 적용합니다. 최소이자 극소이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페르마 정리로부터 F'C2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한 거 답안에 작성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고 나온다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말로 설명한 거 있었죠? 이제 극대이고 미분 가능하므로 페르마 정리에서 미분 개수가 0이 된다라고 쓰면 돼요. 여기도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나눠 놓고 나서 보니까 어느 경우든 간에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롤의 정리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롤의 정리는 함수 fx가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고 계관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으면은 반드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생기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붙여놓은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롤의 정리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롤의 정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수학에서 다루는 많은 함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함수들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세 번째 조건이 너무 강한 조건이 있었죠. 패관에서 연속이고 계관에서 미분 가능한 정도라면은 우리가 꽤 많은 함수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세 번째 조건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다뤄지는 함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1차함수, 3차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함수들은 아무리 계산해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질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함수들은 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정리면 틀림이 없는데 이 세 번째 조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거나 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은 이 롤의 정의를 쓰려면은 함수값이 같은 함수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포물선 이런 정도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사인함수처럼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만족한 함수들도 꽤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홀수 차수의 다항함수라든가 이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이 너무 강해서 의외로 적용되는 예문이 많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을까를 고민한 끝에 라그랑지는 그럼 이 세 번째 조건을 떼어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수학은 가정이 바뀌면 결론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P면 Q이다는 명제인데요. P라는 가정이 P'으로 바뀌면 결론도 Q가 아니라 Q'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라그랑지는 이 세 번째 조건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얘를 떼어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평균값 정리입니다.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예요. 자,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는 어떤 정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롤의 정리의 그 세 가지 가정 중에서 세 번째 가정을 떼어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가정만 있습니다. 함수 fx가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고 계관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다음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B-A분의 FB-FA는 F'이 C와 같아지는 점 C가 계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평균치 정리 또는 평균값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Mean Value Theorem이라 합니다. 이 정리를 발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예요. 자,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를 잘 관찰해 보면은 좌변은 B-A분의 FB-FA고 우변은 F'C예요. 이 좌변의 기호를 잘 관찰해 보면 이것은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C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C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는 예문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림을 갖고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equal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 말의 의미는 왼쪽을 잘 보세요.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우리가 점 P, 점 Q라 놓도록 할게요. 이 점의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fx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fa가 돼요. 요즘 x좌표는 b고 y좌표는 fb가 되죠. 자, 그래서 q점의 좌표는 b, fb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왼쪽에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자, b-a니까 x축 증분 그리고 fb-fa니까 y축 증분을 나타냅니다. 자,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이 왼쪽은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그런데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점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걸 실어놓겠습니다. 이걸 실어놨어요. 자, 이제 요 빨간색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C잖아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C가 계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가 이런 정리인데요. 이걸 증명하기에 앞서서 이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켜 놓은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즉 라그랑지는 롤의 정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 번째 조건을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일반화된 정리다라고 말을 하게 됐는데 왜 일반화된 정리라고 말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의 결론 부분에다가 이제 롤의 세 번째 가정을 더 추가를 해볼까요? 롤의 세 번째 가정이 뭐였어요? FA하고 FB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FA하고 FB가 같으면은 AB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분모는 0이 아닙니다. 분자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F'C가 0이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바로 F'C가 0이 된다는 걸로 귀속이 돼요. 따라서 이 롤의 정리는 바로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형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켜 놓은 게 바로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서도 증명하고 많이 나옵니다. 증명하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이다 보니까 단순 계산 문제들도 물론 냈지만은 증명하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 평균값 정리는 워낙 시험에도 많이 등장하는, 즉 증명하라고 많이 나오는 그런 정리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정, 결론, 이 평균값 정리의 가정은 뭐고 결론이 뭔지도 잘 이해를 해두세요. 특히 수학과에서는 이거 쓰라고도 나와요. 평균값 정리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증명하시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결론 어렵지 않아요. 이 그림을 잘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폐관 AB 안에서 연속이고 객관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한 점에서의 미분 개수값과 F'C하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봅니다. 두 점 P하고 Q를 지나는,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PQ에 그냥 이렇게 씁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합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만약 학교 시험에 증명하려면 이 그림도 그려 놓으세요. 직선의 방정식은 잘 보세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지요. 그리고 두 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기울기는 당연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x의 증가량이 b-a, y의 증가량이 fb-fa예요. 자, 그래서 y- 자, 지나는 점의 좌표를 그냥 요 점으로 하겠습니다. p점으로 y-y 좌표 이퀄,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는 b-a분의 fb-fa예요. 그리고 x 좌표잖아요. 요 점을 갖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우린 이제 뭘 할 생각이냐면은 원래 문제에서 주어졌던 y fx는 이 하얀색 곡선입니다. 이제 하얀색 곡선 fx에서 얘를 넘긴 y를 빼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었더라 봐요. x가 있었더라 본다면 x에서 함수값 그것이 y예요. 그리고 x에서 함수값 그것이 fx예요. fx에서 y를 뺀다는 얘기는 요 편차를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요 편차. 요 편차를 대문자 fx라 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이것을 대문자 fx라 놓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요 값과 요 값의 차이예요. 좀 더 칠해서 볼게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라, 이 그림사로 보면 이게 더 위고 이게 아래니까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면 길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그림사로 보면 위에 있는 함수값에 아래에 있는 함수값을 뺐으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요 길이라고 볼게요. 편의상 이 하얀색 곡선이 내려가 있으면 길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두 함수값의 차예요. 두 함수값의 차를 대문자 fx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문자 fx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 y가 이걸 넘기면 fx에 있었고요. 마이너스, 자, y를 넘긴 것이 fa 플러스 b-a분의 fb-fa죠. 그리고 x-a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중괄을 없애서 다 전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fa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b-a분의 fb-fa예요. 그리고 x-a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이게 fx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 볼까요? 이 하얀색 곡선 fx는 이미 폐괄에서 연속이고 객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노란색 직선 y도 당연히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는 전실수 범위 내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주어진 폐관 안에서 연속이고 객관에서 미분 가능하죠. 얘도 당연히
이 구간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 함수들끼리 덧셈 뺄셈도 연속이죠.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 덧셈 뺄셈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문자 fx는 당연히 폐관 AB 안에서 연속 함수이고요. 그리고 개관, 양끝점을 제외한 개관 AB 안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건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이고 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과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평균값 정리가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켜 놨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롤의 정리를 활용할 생각이에요. 이미 롤의 정리를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자, 롤의 정리를 보면은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롤의 정리를 쓸 수 있었죠. 우리 이 문제 안에서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 대신에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a를 대입해요. x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fa-fa 지워지죠. x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이거 0이니까 이건 0이 아닐지라도 이게 0이고 0이니까 전체가 0이에요. 이번엔 x 대신에 b를 대입해 봅니다. 여기다 b를 대입해요. b, fb-fa. b를 대입하니까 b-a 소거돼요. a, b는 서로 다른 값이에요. 이게 서로 소거되니까 fb-fa하고 fb-fa를 빼는 거니까 얘도 0입니다. 보니까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잖아요. fa하고 fb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전에 증명했던 롤의 정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롤의 정리에 의하여 당연히 f'C가 0이 되는 점 C가 개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 됐어요. 이 함수를 미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x 대신 c를 대입하고 0이라 놓고 다시 정리해서 결국은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자, 이제 f'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f'을 계산하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fa는 상수고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이미 문제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f'x, f는 상수가 없어지고 요거 1참수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앞에 개수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b-a분의 fb-fa예요. 여기에서 이제 c를 대입한 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c를 대입한 값이 0이라는 걸 롤의 정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c를 대입해요. c를 대입하면 f'(c) 마이너스 b-a분의 fb-fa가 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넘기는 걸 먼저 쓸게요. b-a분의 fb-fa는 이퀄 f'C가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런 C의 존재성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 과제문으로도 많이 내요. 이거 증명해 갖고 오라고 시험에도 많이 내니까요.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 뜻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가 알려지고 난 이후에 코시라는 불세출의 수학자인 프랑스 수학자인 이 코시가 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가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이걸 더 일반화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가장 뛰어났던 19세기 초반에 가장 뛰어났던 프랑스 수학자였거든요. 이 코시가 바로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코시의 평균값 정리 또는 그냥 줄여서 코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시의 정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시의 정리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를 더 일반화시켜 놓은 정리입니다. 왜 이 정리가 라그랑지 정리를 일반화시켜 놨다라고 말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코시의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바로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가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리가 어떤 정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정리를 잘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는 함수 fx 하나만 갖고 계산했었죠. 즉 fx가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고 객관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b-a분의 fb-fa 이퀄 f'(c와 같아지는 점 C가 객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였었는데요. 코시가 만든 이 정리, 그냥 코시의 평균값 정리 또는 줄여서 그냥 코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시의 정리는 두 함수를 갖고 다룹니다. fx하고 gx 두 함수가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고 객관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다음 같은 비율이 성립하게 되는 점 C가 객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비율은 GB-GA분의 FB-FA 이퀄 G'(C분의 F'(C와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정리를 증명하기 앞서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라그랑지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gx 대신에 x를 써보려고 합니다. gx 대신에 x라 놔보겠습니다. 함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x라고 가정한 거예요. 원래 이제 코시 정리는 gx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지수 함수가 돼도 좋고 로그 함수가 돼도 좋고 그리고 뭐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이 돼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우리는 특수한 형태로서 gx가 x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x일 때 x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gb-ga는 당연히 gb가 b가 되고 ga는 a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형 안에 있는 어떤 x를 대입해더라도 1이 나오니까 c를 대입해도 1이 나오죠. 여기다 이어서 쓸게요. G'C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 AB 안에 있는 어떤 x를 대입해도 1이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한 점을 편의상 C라 놓는다면 그 점에서도 역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증명이 돼야 되지만 증명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GB-J는 B-A로 바뀌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FB-FA. G'C는 1이죠. 1 안 써도 되죠. F'C.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증명했던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점 C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이 정리가 증명이 된다면 결국 코시의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조금 전에 증명했던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평균값 정리의 일반화된 정리가 바로 코시의 평균값 정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죠. 처음에는 롤이 만든 정리를 보고 라그랑지가 일반화시켜놨죠. 그리고 라그랑지가 만든 이 정리를 가지고서 코시가 더 일반화시켜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론이 조금씩 더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코시의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을 잘 보면 평균값 정리하고 매우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 정리를 증명했을 때 그 과정처럼 얘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할 때 fx는 이제 fx 마이너스 y였었잖아요. 이와 똑같이 얘를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뭘 시도를 할 것이냐면은 다음같이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여기 fx하고 gx를 같이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즉 여기가 fx축, 여기가 gx축이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평면 위에 한 점을 fa, ga, 또 평면 위에 한 점을 여기는 fb, gb라고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 점을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해요. 아까는 여기를 a 그리고 fa 그리고 여기를 b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순서를 바꿔서 써야 되겠군요. 아까와 맞추려면 여기를 f라 쓰고 여기를 g라 써야겠네요. 자, 순서상의 위치를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여기는 f라 쓰고 여기는 gx를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x 대신에 gx를 쓴 거예요. 잘 보세요. x 대신에 gx를 썼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여기가 a였을 때 fa, b였을 때 fb였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a라면 여기가
GA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GA라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이제 앞에서 조금 전에 평균값 정리, 라그랑지 평균값 정리를 할 때 여기가 A일 때 FA였었잖아요. 근데 GA일 때 여기가 FA라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GB였을 때 여기는 FB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 점을 P, 요 점을 Q라 한다면은 P점의 좌표는 여기다 써볼게요.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GA가 되고 Y좌표가 FA가 됐죠. 마찬가지로 Q점의 좌표는 X좌표가 GB가 되고 Y좌표가 FB가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Y라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곡선을 우리가 fx라 표시한 것 뿐이고요.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임의의 점에서 이걸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요 편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대문자 fx라 쓴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곡선을 fx였고요. 자, 요 파란색 직선이 y였던 거예요. 이 파란색 직선이 y였어요. 자, 그래서 fx에서 여기가 x였, 여기 x 이퀄 gx잖아요. 그러니까 gx에 대한 함수값이 fx예요. gx에 대한 함수값이 f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fx에서 y를 뺀 것을 대문자 fx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는 점의 좌표는 P 그리고 기울기를 따져야 되죠. 자, 이제 가로의 증가량, 세로의 증가량을 따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y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자,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FA가 되죠. 지나는 점의 좌표, X좌표, Y좌표요. P점을 갖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를 따져야 되죠. 이 증가량은 GB 마이너스 GA거든요. 그리고 FB 마이너스 FA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거 앞에서는 이제 X였지만 지금은 이제 X가 아니라 GX잖아요. GX 마이너스 FA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X좌표죠. X좌표니까 F가 아니라 이건 Y좌표고 여기는 X좌표를 써야 되니까 GA가 됩니다. 자, 이제 마치 Y-Y좌표 기울기 X-X좌표 쓰듯이 X 대신에 GX를 쓴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넘겨요. 넘기면 FA 그리고 플러스 GB 마이너스 GA 그리고 FB 마이너스 FA 그리고 여기 GX 마이너스 GA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다 전개하겠습니다. 중괄을 없애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GB 마이너스 GA분의 FB 마이너스 FA 그럼 GX 마이너스 GA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fx하고 gx는 각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fx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이 y도 직선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그러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대문자 fx는 분명히 이 패구간 AB 안에서 연속함수이고 그리고 개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권에서 연속이고 개권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전에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앞서 했던 것처럼 롤의 정리를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을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x 대신에 a를 대입해 봐요. 그러면 FA, x 대신에 a를 대입합니다. FA-FA니까 지워지죠. x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지워졌었죠.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x 대신에 이번에 b를 대입해 봅니다. FB-FA, GB-GA, GB-GA가 지워지죠. FB-FA, FB-FA 뺄셈이니까 지워져서 0입니다. 그래서 얘도 FA하고 FB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롤의 정리를 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롤의 정리에 의하여 F'C가 0이 되는 점 C가 개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F'C가 0이다 라고 놓고 풀고 정돈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F'X를 계산하니까 자, 얘를 미분합니다. F'X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미분할 수 있고요. 이건 미분하면 제로. 자, 이제 얘를 미분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gx 앞에 있는 변수 그대로 있고요. 여기 미분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gb 마이너스 g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고, 여기는 바로 요 함수를 미분해야 되니까 이 g도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g'x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f'x 대신에 c를 대입한 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다 c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f'c 마이너스 gb 마이너스 ga 분의 fb 마이너스 fa 그리고 g'c 이퀄 0입니다. 따라서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쓸게요. gb 마이너스 ga 분의 fb 마이너스 fa는 이퀄, 넘기고 나눠버렸으니까 여기서 G'은 0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C의 존재성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롤의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 그리고 코시의 정리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학습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증명이 좀 어려운 듯 보이지만요, 자꾸 하다 보면 충분히 어떤 의미로 얘가 증명이 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값 정리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쓰라고, 그리고 또 증명하라고 이렇게 더 많이 나오니까 증명 방법을 잘 익혀두세요. 자, 우리는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 함수 fx가 x의 제곱일 때 폐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비례식이 있었죠.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런 식이 있다는 것을 찾을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래서 b-a분의 fb-fa 이퀄 f'c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4, F3을 계산하니까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제곱 1이죠. 자, 이제 이것은 다시 계산하니까 4분의 8이니까 2가 되잖아요. 즉 미분해서 2가 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래요. 저 함수를 미분하면 2x, c를 대입하니까 2c가 2, 그래서 c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1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당연히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보니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의 제곱, 함수 gx는 2x로 되어 있고 a가 4, b가 6일 때 코시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b가 6이고 a가 4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gb-ga분의 fb-fa는 이퀄, 이게 성립하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b가 6이잖아요. 그래서 2, 6, 12. 그리고 a가 4예요. 2, 4, 8. 자, 그리고 이제 f는 x의 제곱이죠. 6, 6, 36. 마이너스 4, 4, 16 이렇게 됐고요. 이거 마저 확인해 볼게요. 이거 계산하면 분모는 4였고요. 20이니까 이거 5가 되는군요. 자, G'을 계산합니다. 얘 미분하면 2예요. 얘 미분하면 2x. 2분의 2x인데 x 대신 c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2c. 약분하니까 c가 5네요. c 이퀄 5. c 이퀄 5는 4하고 6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c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시 정리가 성립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평균값 정리절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어서 10장 2절 로피탈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